입원 안 해도 되는 사람 입원하라고 하고 퇴원하려는 사람한테 일주일 더 있어라 라고 해서. 근데 이때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특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환자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거 우리가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데 한 달 입원했는데 맨날 외박 나가 또는 맨날 외출 나가 이래가지고 그게 그냥 잘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 병원 전체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환자들까지도 보험 사기로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피고인만 한 몇십 명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건은 기일 한 번 잡기도 어렵고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2016년경부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돼서 대부분의 보험 사기 사건이 그 특별법으로 오율이 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 전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됐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 사기 사건의 유형과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는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상법에 뭐가 있냐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할 때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보험사에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A씨가 몸이 좀 안 좋아서 3월 달에 동네 병원에 갔어. 동네 조그만 데가. 갔더니 소변 검사를 하고 이게 결핵소견이다. 그리고 신장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큰 병원 가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후쯤인 4월 달에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 결핵 소견이 떴어요. 자, 거기까지만 있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자 3월 달에 동네 내과 갔다 했죠. 4월 달에 연세 세브란스 갔다 했죠. 그 두 군데 다 뭐 어땠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핵 소견이 있고 신장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5월 달에 보험 가입을 해요. 결핵을 포함한 특정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하면서, 보험 가입할 때 여러분 그 질문지 있잖아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 진찰 받은 적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없음 표시해요. 자, 그렇게 하고 한 달 후에 신장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수령해요. 자, 이 사건.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보험약관에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것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의사진찰을 받았든지 우리 보험회사 모르잖아요. 그걸 모른 채 보험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하는 그 자체가 기망행위고 그 자체가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한 보험금 전체를 피해금으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보험 사기다.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병원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뭐냐면 여러분 병원을 개설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네 조그만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덜 하겠지만 요즘에 막 척추병원 이런 거 많잖아.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야. 크게 이제 지어놓고 여러 명의 의사들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십억, 사실 의사들도 몇십억 대출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당장 이제 자금 운영을 해야 되니까 환자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분명히 의사는 알아요. 이 환자가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걸. 또는 입원을 하더라도 한 2, 3일 있으면 되는 걸 알아. 그런데도 의사가 진단서를 입원이 필요하다. 또 뭐 2주 입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환자들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원 치료보다는 입원 치료를 권유하고, 입원 후에 퇴원하려는 환자들을 오히려 조금 꼬드겨서 다시 입원해라 이렇게 하거나 진단서에 과장해서 쓰는 경우.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양급여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돈을 받아먹는다. 자, 이런 경우가 사실 요즘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꽤 이렇게 규모가 커 보이는 병원들은 광고를 엄청 때리면서 수십억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야 돼서 입원 안 해도 되는 사람 입원하라고 하고 퇴원하려는 사람한테 일주일 더 있어라 라고 해서. 근데 이때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 같아도 병원 갔는데 의사가 입원하라고 하면 해요. 제가 뭘 안다고 의사 말을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또 이런 거 환자 입장에서 특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환자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거 우리가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데 한 달 입원했는데 맨날 외박 나가 또는 맨날 외출 나가 이래가지고 그게 그냥 잘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그 병원 전체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병원 내부에서 내부 고발 많아요. 이 병원 이상하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환자들까지도 보험 사기로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갑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만약에 환자가 어떤 A라는 환자가 그래도 3일 정도는 입원할 환자인 게 맞아. 그런데 한 달 입원했다. 그러면 설령 3일 입원은 정당하다 할지라도 입원 기간 전체에 대해서 요양급여 타먹은 그 자체가 전부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그 적정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기관에서 이 정도 환자의 진단이면은 며칠 입원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내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과다됐다고 하면은 사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피고인만 한 몇십 명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건은 기일 한 번 잡기도 어렵고 복잡해요. 네, 그래서 혹시 병원이 의사가 이상하다 그러면 발을 빼셔야 됩니다. 괜히 거기 엮여가지고 나중에 불편한 일에 얽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 보험금 청구. 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도로를 가는데 이제 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차선 안 받고 그냥 가면 돼. 유턴을 했으니까. 차선 안 받고 그냥 가면 되는데 차선을 굳이 바꿔요. 그래서 꽝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한 이 차가 가해 차량이 돼서 요 차량의 자동차 보험 회사하고 이 피해 차량의 상해 보험 회사에서 양쪽에서 보험금을 한 3천만 원 받았어요. 자, 이 사건이 보험 사기가 될 것인가?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 교통사고 자체가 보험사고니까 이 사고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여기 가해 차량이 잘못한 건 맞아요. 일부 그런 부분이 개입돼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하로 해서 상해를 과장해서 장기간 입원하고 또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냐면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례.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은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어요. 아무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피고인들이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생활소비자협동조합 그런 이상한 단체를 만든 다음에 그 조합 명의로 한의원 치과를 개설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병원에 한의사 치과 의사들을 고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진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해서 받은 사례예요. 자, 이런 사례에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주는 거는 법에 의해서 제대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법에 위반해서 개설된 의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만든 무슨 협동조합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의사, 의사 고용해서 하는 속칭 사무장병원 비슷하게 그렇게 해놓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하는 그 자체가 기망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해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청구하는 거 그거는 사기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